여기는 물을 심어준 지 지금 한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많이 자랐죠. 이제야 뿌리를 내리고 왕성하게 커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된 곳은 이렇게 좀 뽑아줘서 무가 더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흙도 좀 돋아주시고요. 이렇게 좀 솎아주세요. 요거는 처음에 심은 거라 꽤 많이 컸네요. 자, 이렇게 많이 컸고요. 여기는 제대로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심은 건데 꽤 많이 컸습니다. 중간에 좀 씨앗이 안 좋아서 발화가 별로 안 좋아서 다시 심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뽑아서 솎음을 꾸준히 해주셔야지 무가 많이 커집니다. 이런 것들은 맛있게 드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제가 한 보름 전에 심은 그 무입니다. 좀 늦게 심었어요. 한 9월 10일경에 심었고 지금 한 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 1차 솎음을 중간중간에 해주었고 이제 오늘은 하나만 남기고 다 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 추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크신 분들은 보름 간격으로 1차, 2차 추비를 주시면 됩니다. 추비 주는 곳은 이 무가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중간 정도에 좀 떨어진 요 밑에다가 추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왕성하게 많이 컸죠. 컸기 때문에 이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만 남기고 솎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약간 우짜란 것들은 흙을 이렇게 위에다가 돋아주시면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 농부입니다. 김장 배추와무를 심은 텃밭입니다. 이번에 배추 무를 조금 늦게 심었습니다. 태풍이 2개가 오는 바람에 조금 파종 시기를 좀 늦췄어요. 그랬더니 좀 아무래도 싹트고 자라는 게 늦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요 배추와 무가 다시 선선해지면서 왕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서 오늘은 요 무가 한 보름 정도 되었길래 무에 추비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와 배추는 추비를 꾸준히 주시면은 그만큼 보답을 해줍니다. 따라서 무 같은 경우에는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추비는 필수입니다. 밑거름을 잘 하셨다고 하더라도 칼슘 비료를 잘 주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이제 잎이 누렇게 뜨고 양분 부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왕성하게 자리를 잡고 자랄 때는 아무래도 추비가 굉장한 도움을 많이 주겠죠. 따라서 이 시기에는 칼슘 비료를 밑거름이나 육거름을 꾸준히 주셔야 되고 요소보다는 질산 칼슘을 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먼저 한 20일 전에 심은 무고요. 중간에 되길래 뽑아서 뽑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너무 된 것은 중간중간에 한 10cm 정도 이상으로 띄워 주셔서 이게 솎아 주셔야지 나중에 되면 무가 엄청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좁으면 서로 양분 경쟁도 되고 햇빛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제대로 크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나 당근 이런 것들은 무조건 솎음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솎은 만큼 공간이 확보된 만큼 그만큼 무나 당근이 엄청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간격을 한 15cm 정도 간격을 띄워주고 해주었는데요. 이제는 여기 처음에 심을 때는 씨앗을 한 4-5개 정도 심었고 그 중에 이제 좀 약해 보이는 것은 중간중간에 뽑아주고 한 3개 정도 남겨 놓았다가 이제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1개 정도만 남기고 다 뽑아서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연한 것은 이제 무침이나 아니면 김치로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키워서 열무로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얘네들을 솎아줘서 하나가 아주 잘 커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빨리 웬만큼 자리를 잡았을 때 솎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요거는 막걸리 트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막걸리 트랩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설치한 것인데요. 이렇게 막걸리 트랩을 설치해 주시면은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해충들이 먼저 작물에 가지 않고 아주 향기가 좋은 막걸리 냄새를 맡고 여기에 먼저 빠져서 죽게 됩니다. 따라서 작물 주변에 아니면 작물 중간중간에 이 트랩을 설치해 주시면은 약 방제를 줄이실 수 있고 그다음에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조기에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약을 뿌려도 해충이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충을 제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비는 여기에 복합비료와 여기 질산칼슘을 혼합을 하였습니다. 복합비료 100일 때 질산칼슘은 2나 3, 20이나 30 이 정도로 주시면 되고, 이렇게 칼슘을 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물을 단단하게 하고 저장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칼슘은 밑거름이나 추비를 줄 때, 그리고 연면 시비를 할 때, 약 줄 때도 꾸준히 주시면 좋습니다. 무조건 줘야 되는 그런 비료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물로 된 칼슘 비료를 뭐 주셔도 되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생각되시면은 질산칼슘을 20리터에 40에서 50g 녹여서 약을 주실 때 뿌려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염화칼슘을 40이나 50g 20리터에 함께 이렇게 위에다가 연면 시비 할 때 약 뿌릴 때 뿌려 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붕소비료, 즉 이제 수용성 붕산비료를 한 4에서 5g 정도 20리터에 함께 혼합해서 뿌려주시면 좋고, 붕소비료를 주시면은 배출 결구에 도움이 되고, 무에 붕소 결핍 증상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칼슘 이동을 돕는, 양분 이동을 돕는 그런 붕소이기 때문에 꼭 작물을 키우실 때는 과다하지 않게 적정량의 붕소를 꾸준히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작물에게 추비를 주실 때 이렇게 너무 작물이 가깝죠. 가깝게 되면은 이게 뿌리가 이렇게 지금 아직은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깝게 이런 화학 비료를 주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 비료 피해를 보시게 됩니다. 따라서 비료 주는 곳은 좀 작물과 좀 떨어진 요 대각선 쪽, 요 밑에 쪽에, 이쪽에 이렇게 구멍을 파고 여기다가 이제 이 추비를 주시면 됩니다. 추비 한 수저 정도, 작물과 작물 사이에. 그리고 보통 화학비료, 일반 화학비료는 이렇게 흙을 덮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스 피해가 있기 때문에 흙을 덮어 주시는데, 이런 가스 피해가 없는 질산태질소가 들어가 있는 비료를 쓰시면은 굳이 흙을 덮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비 오기 전후에 주시면 아무래도 좋고, 그리고 비가 안 오더라도 좀 가뭄이라고 생각되시면은 요 추비를 준 곳에 물을 뿌려 주시면 아무래도 얘네들이 흡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오늘은 이 물을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름이 된 상태에서 추비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 추비 주실 때 꼭 줘야 되는 그런 비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작년에도 엄청 크고 좋은 그런 물을 수확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비대기는 아니고 이제 초기라서 아직은 주지는 않겠지만, 이제 중반 정도의 근 비대제나 이제 가리질비를 좀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질산칼슘을 주시면은 무가 중간에 썩는 현상도, 무름 현상도 예방되고, 배추나 무에 무름병 있잖아요. 갑자기 물러서, 뿌리가 물러서 죽어버리는 병도 있습니다.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도 이제 그 저항성을 높이려고 하시면은 이 조직을 단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즉 튼튼하게 해야 되죠. 저장성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칼슘을 무조건 많이 주셔야 됩니다. 사람도 이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뼈가 부러지거나 약해지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칼슘을 꾸준히 어릴 때부터 거의 후반기까지 다 계속 주셔야지 무름병도 안 생기고, 그리고 단단하고 큰 수확량이 많은 그런 작물들을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자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을 중간에 추비를 준 것과 안 준 것 차이가 커요. 저장성도 떨어지고, 칼슘을 안 준 곳은요, 그리고 수확량도 많이 차이 납니다. 따라서 칼슘은 제일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다가 추비를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15일이 아니고 한 30일 정도 이상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한 15일 간격으로 추비를 주시되, 두 번째 추비는 여기다 주시는 게 아니고 요 고랑에다 주시는 겁니다. 이미 뿌리가 왕성하게 커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주시면은 아마 그 작물이 뿌리가 이미 뻗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화학비료 피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추비부터는 이렇게 고랑에다가 뿌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으신 분들은 이렇게 흙삽을 이용해서 좀 작물이 좀 키가 크고 좀 쓰러졌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흙을 위에 돋아 주시면은 바람이 불더라도 잘 쓰러지지 않고 그 뿌리 부분이 상하지 않고 잘 자리를 잡게 됩니다. 크고 단단한 정말 맛있고 단 그런 무를 키우시려면은 꼭 지금 시기에 추비를 꾸준히 주시면은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커다란 정말 달고 맛있는 무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점점 날이 선선해지면서 이 저온성 작물인 무와 배추가 아주 왕성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레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방제가 필요하고, 방제를 하면서 영양제도 함께 해주세요. 너무 웃자라게 되면 웃자랑 방지 약도 영양제도 조금 주시고요. 오늘 영상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